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아이디어들 듬뿍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약속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검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고리타분한 강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80년, 100년 정도 전통의 기법인데 엘리어트 파동이론, 주글라 파동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매매 기법이라든가 관련된 투자 방법들도 사실 굉장히 쉽게 바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정확하게 이 종목을 사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자, 이런 섹터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하방이 경직되어 있고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를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신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모모 매매법 등등 관련된 차트 교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라든가 실제 뭐 경제방송 TV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이런 차트 매매 기법들이 있다라고 보통 이제 강의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차트 교육, 완벽한 차트라는 기법은 절대로 시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종목 기법은 사실상 11선에서 수렴하는 이런 강력한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자, B라는 종목은 이평선 다 필요 없어. 그죠? 볼린저 밴드로 움직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기법으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실수를 거듭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차트 매매 기법보다는 이 종목은 이런 패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접목시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은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를 잘 한번 분석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거. 그것이 이제 제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성향별로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기 매매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중장기 투자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이제 방식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자, 어디가 좋다.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단기 매매 기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게 뭐였죠? 선뉴스 매매법. 그죠? 선뉴스 매매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자,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숫자에 민감해져야 된다. 숫자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중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숫자라는 게 뭐예요? 즉,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이 종목에 왜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그 유무를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계속 확신을 얻어내셔야 되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숫자, 뭘 가리키나요? 실적이죠, 실적. 그죠? 그리고 수출입 통계 지표에 따른 뭔가 호전이 보인다든가. 예를 들어 내가 휴대폰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휴대폰에 대한 판매량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는 뭡니까? 중국의 출하량, 그죠? 중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휴대폰들이 출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휴대폰 관련된 정말 휴대폰 출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대한 혜택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테스터, 이런 테스트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 이제 주목해서 당연히 또 큰 수익을 같이 내가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들을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코멘트들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5일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5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야, 이거 불안하다. 현금 빨리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선뉴스 테마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정리했을 뿐입니다. 즉 뭐예요? 증시는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사실 5일 연속 하락이라고 한다면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죠? 지금 나스닥 지수가 뭐 2%, 3%, 하다못해 뭐 4%까지 폭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약조정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12월 달까지 지속해서 상승했었던 증시가 잠깐 숨고르기 증세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도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금리입니다, 금리. 사실 미국 월가에 대한 제가 이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귀담아 듣곤 하는데요. 자, 월가에서 지금 현재 지배적인 의견들이 어떤 것이냐. 즉, 금리에 대해서 3월 달에 인하할 것인지 5월 달에 인하할 것인지 이들이 지금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제가 보는 이유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3월 달에 조기 인하할 가능성이 뭐라고 했냐면 90% 이상이다. 라는 설문이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죠. 혹시나 물가지수가 다시 자극받는 형태의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3월보다는 5월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한해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주가가 선반영돼서 크게 올랐었던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할 여지가 있겠죠. 실망 매물이 다시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 현상이 현재 시장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플이 최근에 굉장히 약세입니다. 약세의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아이폰이 안 팔려요. 자, 물론 아이폰 15라는 모델은 지금 지금 앞으로 차세대로 나올 모델은 아니죠. 근데 지금 아이폰 15 모델 자체가 판매가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가격을 대폭적으로 할인하고 있어요. 자, 애플은 워낙 가격에 대해서 할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인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차후에 나올 아이폰 16 모델도 생각보다 별거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야? 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반도체 기업 일부가 또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전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자, 삼성 같은 경우를 딱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딱 판단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판단해야죠. 자, 지금 삼성과 애플은 워낙에 다른 모델이에요. 삼성은 폴더블 출시했죠. 그죠? 그리고 다음 달에 갤럭시 S24 AI 폰을 최초로 또 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애플은 폴더블도 안 나왔죠. AI 폰? 이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뭐예요? 항상 트렌드에서 늦어요. 그러나 애플이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에 워낙에 로얄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충성심이 워낙에 가득한 고객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부분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애플도 폴더블을 빠르게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추정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주도주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해 드릴 때 진행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전력 인프라 진짜 중요하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눌림목을 주게 준다면 이건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죠. 전형적으로 제가 중장기 투자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업들의 특징들이 이런 겁니다. 뭐예요?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바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안에서도 막 나뉘어야 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증설을 시도한 기업이고, 그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련된 변압기를 생산해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뽑고 있는 곳들. 효성중공은 뭡니까? 매출액의 40% 이상이 뭐예요? 건설 사업에서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투자처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와 분석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공부를 해야만 수익도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듯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포스코 DX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예요? 1월 2일 날 거래가 재개됐죠. 자, 거래 재개되기 이전까지 12월 달까지 주가가 제일 많이 또 올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저점 대비 50%나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포스코 DX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포스코 DX 왜 이렇게 크게 올랐냐?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뭐예요?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따른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뭐 내가 관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의 비중을 반드시 매수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누리고 있어요? 포스코 DX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누굽니까? LNF예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지금 다른 기업들은 별로 이렇게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크게 장중에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LNF는 코스피 이전에 대한 상장 효과를 누리면서 LNF가 지금 1월 중순 혹은 하순 정도의 코스피 이전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겠어요? 주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스코 DX가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LNF도 똑같아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됐다고 다 왜 이때부터 주가 빠지나요가 아니라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랐다가 오히려 이벤트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쫙 수그러들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종 이슈를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추후에 새롭게 나올 이슈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먼저 선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정확하게 감이 오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뭘 할 것이냐? 현금 확보를 할 건데 현금 확보를 뭘 할 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섹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마가 있겠죠. 주도 테마가 있을 텐데 테마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부터 정리해요? 테마부터 정리합니다. 이렇게 현금 확보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뭘 해요? 테마주들 하락장에서도 막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익 챙겨다가 만약에 CPI 발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와서 시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낙폭과대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대형주. 그죠? 이런 중대형주를 밑바닥에서 다시 매수해 줄 수 있는 이런 현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증시는 어차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전략들을 좀 그려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체계적인 투자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디서 알려드리고 있죠? 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죠. 자, 제가 앞으로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끼가 있는 이런 테마다라는 것들을 제가 어디서 공개합니까? 노란톡방에서 선뉴스를 바탕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전략들, 정확하게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현재 상황이 도대체 투자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어디서 노란톡방에서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놓고서 그냥 그렇게 급등주, 눌림목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는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해서 플러스 알파, 관심 종목과 매매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시점에서 다 종목마다 각 특장점들이 다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수월하게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로 이수범 제 이름 남겨주시거나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추후에도 좋은 교육과 양질의 자료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서 우리가 좀 정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잘 발돋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 1월 주도주 섹터입니다. 제가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해드렸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주도주 섹터 매매만 잘하더라도 뭐다? 우리는 사실 평균 이상으로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 정말 잘 명심하셔서 내가 왜 주도주 섹터에 많은 비중을 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주도주를 우리가 노려봐야 될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정말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1월 주도주 섹터 제가 강의해드렸었던 내용들 거의 뭐 비슷하긴 해요. 자, 말씀드려보면 바이오, 웹툰, 전력 인프라, 반도체 AI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볼 것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바이오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제가 이거 12월 달부터 짚어드린 내용이에요. 12월 초부터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 하다못해 선반영될지 1월 달에 급등시킬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는 이벤트를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JP모건 헬스케어죠. 자, 왜 그러냐? 금리 인하 시기에 기술 이전이 제일 많이 시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정말 바이오주들이 정말 상승 랠리가 촥촥촥촥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포커스는 뭐예요? 기술 이전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번에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임상 3상 실패했죠. 실패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실패했었거든요. 똑같이 실패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매각이 2번이나 됐어요. 그죠? 김선영 대표이사에서 다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카나리아 바이오엠 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번에 또 넘어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상의 실패를 한 번씩 이게 크게 경험했었던 곳들, 그죠? VM202 같은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항상 한 번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뭐였죠? 자, 기술 이전이 한 차례라도 진행됐었던 기업들을 보셔라. 이게 정말 강력한 힌트거든요. 아니, 기술 이전을 한 번도 못 해본 곳이 갑자기 기술 이전을 하는 것과 나는 진짜 다국적 제약사 어디랑도 하고 국내 제약사 누구랑도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런 기업에서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 투자금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누구랑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과거에 이러한 결과물을 한 번이라도 냈었던 기업과 하고 싶겠죠. 파트너십을.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이전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정말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이런 대기업들의 시도를 했었던, 완료가 됐었던 이런 기업들을 타겟팅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만 투자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웹툰. 웹툰 뭐라고 그랬습니까? 웹툰의 이슈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네이버 웹툰이 시장 1등이에요. 그죠? 북미 시장에서 시장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네이버 웹툰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강자예요.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고 하다못해 웹툰, 뭐 코믹, 이제 만화책이죠. 코믹 쪽도 관련해서도 가장 큰 시장이라 볼 수 있는 일본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랑 우리가 다 견줄 만한 이런 시기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북미 시장과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이 먼저 상장을 시도를 하죠.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전 세계 1등이 상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슈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 네이버 웹툰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겠죠. 도대체 가치가 얼마야? 실적은 얼마나 내? 야, PR은 몇 배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이슈들이 뜨면 뜰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착착착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나스닥 쪽으로 상장을 지금 추진을 계획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하는 것보다 최소 몸값 2배에서 3배 받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돼서 네이버 웹툰 가치가 예를 들어 20조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나도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주들이 쫙 DNC 미디어 막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갈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정말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력 인프라.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증권가보다 제가 조금 더 높게 써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3분기에는 기업들이 일단 그 기계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사실상 이제 4분기에는 상당한 좋은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급락했을 때 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숫자 잘 나오고 데이터 잘 나와요. 근데 주가 빠져요. 이건 뭐다? 기회죠, 기회. 중장기 투자하실 때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종하실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좋은데 왜 빠지죠? 그게 아니라 정말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변압기 쪽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저기가 되는지, 가격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지금 수출량이라고 하는데 수출 증량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판단을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근데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서서히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고 자체도 많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지금 반도체 디램 같은 경우는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7주까지도 반도체 재고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격이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디램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가동부터 돌리기 시작하겠죠. 그죠? 공장 증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뭐예요?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공장 가동률을 늘립니다. 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공장 가동이 100%가 아니에요. 줄였습니다. 감산했잖아요. 그걸 다시 늘려요. 공장 가동률 늘리면 뭐 필요해요? 소재.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 투자하실 거면 지금 저평가된 소재주를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은 당연히 감산 정책부터 끝내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소재주들 아직도 저는 저평가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힌트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AI.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S24 모델에서는 뭐다? AI 폰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AI,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탑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CES에서 또 뭐예요? AI 노래를 부르고 있죠.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정말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예요?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올라가죠. 엠로부터 시작해서 막 코난 테크놀로지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AI 관련된 이런 이슈가 서서히 발발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2024년 JP모건 헬스케어 최대 화두이자 자, 관련된 거 이슈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오케이,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바이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인가? ADC 치료제,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예요. 이거 세 가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안에서 관련된 종목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서 타점을 봐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JP모건 이후에도 자, 보통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월 달에는 보통 바이오주 어떻게 돼요? 빠져요. 원래 빠져요. 왜? 12월 달 이미 급등시켜놨거든요. 2월 달에 어떻게 해요? 바이오주 올라가요. 3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바이오주 또 올라갑니다. 계속 비슷해요. 바이오주들은 항상 그 이벤트 때 딱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전 한 달 동안 급등했다가 오히려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때 좀 조용했다가 다시 그것을 계기로 서서히 2월 달, 3월 달 기술 이전 소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다 임상 학회가 5월 달, 6월 달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까지도 좋고 오히려 5, 6월 달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에요. 항상 선반영된다, 주가가. 왜? 저같이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조금 고생을 혹은 지금 바이오주를 보유하고 계신데 종목이 좀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시면서 2월 달, 3월 달 랠리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딱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의견들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뭡니까?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실제 보게 되면 10월 달에 32,400원 ADC 치료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기술 중에서 ADC 치료제 관련 플랫폼 기술 업체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32,000원대까지 갔었던 주가가 무려 2배 이상 이렇게 빡 올랐죠. 그죠? 12월 말까지.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한 달 전에 보통 많이 오른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요. 12월 달 한 달간 이만큼 오른 거예요. 이만큼.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월 달에 쭉 빠져요.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모릅니다. 뭐 21선까지 빠질지 61선까지 이탈할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달, 3월 달에 보통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의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고점에 물렸어요 하시더라도 방법은 뭐다? 추가 매수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 2월 달, 3월 달 상승 랠리가 나오니까 분명히 1월 달, 1월 말 정도에 바닥을 한 대 찍겠죠. 바닥 찍고 좀 횡보하는 패턴들을 좀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잡아 나가셔도 된다. 지금 당장 차트를 보고 이때가 추가 매수 시점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기대감이 소멸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트 보고서 21선 52,000원이 추가 매수 시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월 말까지 천천히 기다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특수한 이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업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벤티지랩 자체적으로 지금 비임상을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유한양행이라는 국내 최대 제약회사와 함께 러브콜을 받아서 국내 최초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비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만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 3분의 1 정도는 비만 때문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뭐 그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마른 비만이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까지 주가도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바닥 이렇게 쌍바닥 찍은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나 올해에는 비만 치료제 쪽을 또 안 볼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NK맥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NK맥스도 마찬가지.
지금 치매 치료제 쪽 관련해서 또 굉장한 또 기술력을 또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1월 3일 날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그 이후에 조금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지만 과연 여기서 끝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겠는데요. 자, 북미 시장의 중등증, 알츠하이머 임상을 시작을 했고 향후에 기술 이전까지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3년 내에 3개 정도의 기술 이전을 또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또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사실 작년도에 기술 이전을 성공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전례가 많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을 한 번이라도 진행했었던 기업에서는 우리가 좀 더 안정성을 믿고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NK맥스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웹툰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10월달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25년도에 안에 분명히 이제 상장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70.5% 맞죠? 그뿐만 아니라 애플과 아마존 이런 쪽에서도 웹툰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팽창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섹터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2개만 볼게요. 자, MB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또 크게 급등했어요. 웹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MBT 같은 경우는 오퍼월 광고 회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10,000원을 누가 결제한다 했을 때 70% 네이버가 먹고 그다음 30%는 얘가 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끝일까를 내달아 봤을 때 네이버 웹툰에 대한 또 성장 기대감이 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상장 기대감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 바닥에서 또 주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또 먹을 수 있는 이 전고점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된 상장,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뭐 4월 달에 상장할지, 뭐 예를 들어 7월 달이 될지, 뭐 12월 달이 될지 아직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쭉쭉쭉 늘려준다. 이럴 때는 반드시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이런 지혜로운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반면에 Y랩이라는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수혜주 입장으로 같이 많이 보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게 되면 앞으로 Y랩이라는 종목을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예를 들어 M&A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관련된 협업 모델을 많이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MBT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장대 뭐 2번이나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더 치솟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또 단기적으로도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웹툰 상장 시기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베이스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슈 또 2가지에서 또 같이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주도주 섹터가 더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는 제가 선뉴스 방송 및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테마가 가장 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상황과 전략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관심 종목과 매매 교육에 대한 다채로운 이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자막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이제 전력 인프라 쪽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 인프라는 제가 투자 아이디어 심플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북미 시장에서 노후된 교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노후화됐어요. 전선들이 30년, 40년 된 것들, 변압기들이 30년, 40년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전력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연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교체하라라는 지침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도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풍력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똑같이 같이 늘어납니다. 두 가지의 이런 이슈 때문에 변압기 쪽은 지금 어떻게 돼요? 초호황기예요. 초호황기이기 때문에 많은 돈들을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증설을 빠르게 시도하는 곳들이 앞으로 2025년, 2026년 돈 쓸어 담는 겁니다.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된다고. 그 상황을 누가 가장 빨리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연평균 25%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2030년까지 계속될 거예요. 하다못해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베트남과 인도 이런 쪽에서 공장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요들도 밀집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딱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글로벌 회사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은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시도하는 게 누구예요? 한국 회사들입니다. 특히 HT,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수혜를 누가 가져갈 것이다? 아, 국내 기업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마음 편하죠. 아, 이 기업을 내가 왜 오래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HD 현대일렉트릭 차트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온 것은 아, 이거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거의 안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산다든가 혹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사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일하게 전력 인프라 쪽은 아, 향후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정말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사실 이때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최고점 갔을 때도 아, 뭔가 좀 싸다. 아직도 싸다. 왜? 성장이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보여줄 게 너무나 많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1월 2일 또 최고 급등을 하게 되면서 최고가 행진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도 또 최고등하면서 사실상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증권가 컨센서스 목표 주가 자체가 지금 11만 원, 많게는 12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전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12배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싸죠. 성장주인데 12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싼 기업들을 정말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역시나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공시를 직접 낸 거예요. 자, 공시 낸 걸 보게 되면 자, 이게 뭐예요? 매출액은 3조 3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자, 2023년도 이거 2023년입니다. 2023년도에 매출액이 2조 7천억이었습니다. 무려 몇 프로? 20% 이상 올라가는 거 맞죠? 확인됐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수주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한 해에 다 나온 거 아니야? 에이, 이후부터는 수주 나올 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됐던 수치가 뭐예요? 100만 불, 1000만 불, 억, 10억, 30억 달러입니다. 30억 달러. 자, 그런데 37억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지금 그 현대일렉트릭에서 사측에서 직접 발표한 겁니다. 최소 작년도도 매우 좋았지만 올해는 20% 넘게 또 수주를 따낼 것으로 보여진다. 얼만큼 이 사이클에 대해서 정말 지금 물량 들어오는 거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대표들이나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보이잖아요. 정말 진짜 막 발주가 막 쏟아지니까 아, 이 정도는 찍을 수 있겠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실제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런 것들을 전망에 대한 수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와 스토리들을 다 알고 계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작년도에도 2023년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 거기서 오차 범위가 무려 1%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들은 막 60% 뭐 목표치 60% 달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딱 1%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목표를 잡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할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게 되면 풍부한 수자 잔고를 통해서 현재 지금 5.1조 정도의 수주를 확보해내고 있고요. 추후에 이게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선별 수주를 받고 있어요. 왜? 돈 안 되는 건 안 받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 높게 쓸 수 있고 이익률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만 지금 집중해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는 시기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너도 달라고 그러고 너도 달라고 그러고 물건을 다 달래요. 그럼 너 얼마에 살 건데? 100원에 산대요. 이쪽은 150원에 산대요. 우리 누구한테 팝니까? 150원을 제시한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증가되는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져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슈퍼사이클에서의 패턴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울산과 미국에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6년 이후부터는 무려 연매출 2천억 이상, 최소 2천억 이상의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연매출이 3조예요. 2천억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 증설했다가 생각보다 사이클이 안 좋으면 그렇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느낌을 이 증설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AI가 있습니다. AI. 자, AI도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만 간략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4년도 상반기만 딱 놓고 보면 저는 로봇주들보다는 무조건 AI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기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죠. 자, 로봇주들은 이미 작년도에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만 사실 거의 유일하게 급등하기도 했었고 관련된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많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자율 이동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풀어주고 이런 법적인 부분들에 좀 호재를 좀 받았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한 이유도 패시브적 성격 자금 유입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올린 거예요. 기업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에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성장과 PER의 괴리가 너무나 커요. 성장은 예를 들어 30% 한다 치지만 관련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PER은 지금 너무 높은 수치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AI 쪽은 지금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만 3개예요. 여기서 저는 정답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주들은 어떻게 된다? 향후에 랠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다시 분석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솔트룩스 오늘 가장 또 큰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솔트룩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솔트룩스는 뭡니까? NHN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자, 즉 뭡니까? 네이버와 앞으로 솔트룩스의 AI 협력 모델이 딱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AI, 네이버가 제일 앞서 있잖아요. 또 AI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네이버 쪽과 이렇게 대기업들과 협력 모델을 그리고 있는 쪽은 조금 더 집중 있게 그리고 지분까지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제가 사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너무 좋다. AI 왜 안 사지? 라는 생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부각을 받아요. 한 번에 부각받을지 천천히 주가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어떤 패턴입니까? 눌림목 잠깐 주고 도치형 캔들 잠깐 그려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슈 받아서 다시 장대 한번 끌어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코난 LNM 파라미터를 410억 개가량을 학습을 완료한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오늘 장대양봉 이렇게 출현합니다.
즉 이렇게 박스권에서 제가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전 참고로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 상당히 또 좋은 성과를 냈었던 이런 기업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토대로 또 AI 쪽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1월 후속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정말 내가 진실되게 좀 투자를 해서 좀 올바른 투자로 내가 정말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좀 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정말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